따뜻한 차 한 잔이 제일 편해. 또 깨버렸네. 혹시 잠들기 전에 차를 자주 드시나요? 많어. 네, 마요. 네, 매일 마셔요. 몇 년 전 한 정기 검진에서 저는 꽤 평온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온 한 노년의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특별히 심각한 문제는 없지만 최근 몸에 몇 가지 작은 변화가 있어 조금 궁금해졌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자 그는 매일 밤 두세 번 정도 일어나 소변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것을 특별히 주목해야 할 신호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만약 노년의 건강에 관한 이런 주제가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해 주셔서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런 반응들을 읽어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무엇을 궁금해하고 계신지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자주 놓치고 지나가는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작은 변화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몇 가지 신호가 때로는 우리 몸이 조금 더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매우 이른 알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노년의 환자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접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한 통증이나 분명한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작은 변화들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된 뒤에야 문제를 알아차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남성의 이름은 민수 씨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자 그는 처음에는 가끔씩만 밤에 잠에서 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밤 한 번이었고 그 다음에는 두 번, 그리고 최근에는 때때로 세 번까지 일어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몸이 여전히 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일어나 소변을 보는 일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더하자 상황의 그림이 조금씩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낮 동안 예전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이 예전처럼 깊은지 물었습니다. 그는 최근에는 여러 번 잠에서 깨고 아침이 되면 머리가 약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아주 자주 보아온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밤에 일어나 소변을 보는 일이 단지 작은 불편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끊기게 되면 몸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잠은 단순히 우리를 쉬게 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매우 중요한 회복 과정을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신경계는 다시 균형을 찾고 호르몬은 조절되며 몸의 여러 자연적인 보호 기전들이 활성화됩니다. 수면이 여러 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뉘게 되면 이러한 과정들이 예전처럼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년의 분들이 낮 동안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원인이 우리가 아직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던 습관이나 작은 변화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민수 씨의 경우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매일 밤 두 번이나 세 번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였습니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많은 건강 문제들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대개 천천히 한 단계씩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일 뿐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아주 미묘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호들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반복되면 점점 더 분명한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노년의 환자분들께 몸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우리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생활 습관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수 씨와 추가로 검사하고 대화를 나눈 뒤 우리는 그의 몇 가지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생활 속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 동안 물을 마시는 시간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에 대해서도 물었고, 저녁 시간에 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체 활동 수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종종 중요한 조각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생활 리듬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습관이 오랜 세월 동안 매일 반복되기만 해도 그것은 몸이 수분을 조절하는 방식, 호르몬의 조절, 그리고 여러 다른 기능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반복해온 바로 그 습관들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아직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노년의 분들을 아주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은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몸은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시간을 내어 그런 신호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려 한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전에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의 대화를 마친 뒤 저는 민수 씨에게 몇 가지 더 구체적인 질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때때로 환자들을 놀라게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밤에 소변을 보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저녁 식사 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녁 식사가 보통 꽤 늦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대략 저녁 8시 혹은 때로는 밤 9시 가까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보통 잠시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있었고 그 시간 동안 한 잔이나 두 잔 정도의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노년의 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습관입니다. 저녁에 따뜻한 차를 조금 마시는 것은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것은 긴 하루가 끝난 뒤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보통 몇 시쯤 잠자리에 드십니까? 그는 보통 10시 반이나 11시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저녁 식사 후 겨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많은 노년의 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들어보지 못했을 수 있는 한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 동안 수분의 양과 신장의 활동을 조절하는 매우 섬세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몸은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우리가 잠들면 몸은 보통 소변의 양을 줄여서 우리가 길고 끊기지 않는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가진 매우 지혜로운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늦은 저녁 시간에 물이나 음료를 많이 마시는 습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가까운 시간에 많은 물을 마시면
몸은 그 수분을 계속 처리해야 합니다. 신장은 여전히 그 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방광이 점점 차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우리를 깨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민수 씨에게 아주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저녁에 차를 마시는 단순한 습관이 밤에 여러 번 깨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세부적인 점을 계속 물었습니다. 저녁에는 보통 어떤 음식을 드십니까? 그는 자신의 저녁 식사가 보통 꽤 짠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이나 찌개 같은 음식, 그리고 때로는 김치도 함께 먹는다고 했습니다. 자, 국이나 그것은 많은 가정에서 매우 익숙한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에 포함된 소금의 양이 꽤 많을 경우 몸은 일정 시간 동안 더 많은 수분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후 신장은 그 소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몇 시간 뒤 소변의 양이 늘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저녁 식사가 꽤 늦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과정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과 겹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몸은 우리를 깨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자 민수 씨는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식습관이나 생활 시간도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순을 넘기면 이런 변화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매우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에 작은 변화가 생기거나 저녁 식사에 작은 변화가 생기거나 혹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작은 변화가 생겨도 그 모든 것들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민수 씨의 생활 습관을 더 잘 이해하게 된 뒤 우리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를 함께 조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몇 가지 작은 시도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하루 동안 마시는 물의 대부분을 아침과 오후 시간에 마셔보시라고 했습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두세 시간 전에는 차나 다른 음료를 마시는 것을 줄여보시라고 했습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를 조금 더 일찍 하고 저녁 식사의 소금 양을 조금 줄여보시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큰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몸에게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때때로 매우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몇 주 뒤 민수 씨는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끔 밤에 잠에서 깨긴 하지만 횟수가 꽤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한 번만 일어나고 어떤 밤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 잘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아침에 머리가 이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기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작은 습관을 조금씩 조정하면 몸은 종종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일어나 소변을 보는 일이 항상 단지 물을 마시는 습관이나 식습관과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려고 하는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충분히 귀 기울일 가치가 있는 신호입니다. 밤에 여러 번 일어나 소변을 보게 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노년의 환자분들께 한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원인이 항상 늦게 물을 마셨거나 저녁 식사가 너무 작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몸이 보내는 더 섬세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노년의 환자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변화로 시작되는 많은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한밤중에 몇 번 깨는 일, 예전처럼 깊지 않은 잠,
그리고 많은 분들은 그것이 단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적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방광이 소변을 꽤 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광이 예전보다 더 빨리 소변을 보고 싶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적은 양의 소변만으로도 우리가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광 근육이 때때로 더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방광이 실제로 완전히 차지 않았더라도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전체 그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많은 노년의 남성들에게서는 전립선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이 변화하면 소변의 흐름이 예전보다 느려지거나 완전히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변을 본 뒤에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에 소량의 소변이 남아 있으면 몸은 금방 다시 소변을 보고 싶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밤에 더 여러 번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그의 이름은 재현 씨였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근에 매일 밤 3번이나 4번씩 잠에서 깬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걱정하게 만든 것은 소변을 보는 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괴롭게 한 것은 낮 동안 계속되는 피로감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아침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자 그는 소변 줄기가 때때로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변을 볼 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방광과 전립선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중요한 점은 모든 변화가 곧 심각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한 번 정도 일어나 소변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수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많은 경우 그것은 노화 과정의 정상적인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3번, 4번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것이 여러 주 또는 여러 달 동안 계속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이 너무 여러 번 끊기게 되면 몸은 점점 깊은 수면의 부족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은 제가 많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듯이 건강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 하나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호르몬을 조절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며 신경계를 다시 균형 잡히게 합니다. 이 과정이 한밤중에 여러 번 방해를 받게 되면 그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년의 분들이 낮 동안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비록 스스로는 충분한 시간을 잤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입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많은 노년의 분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 때때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부 혈압약이나 심장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약들은 복용 후 일정 시간 동안 소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약을 저녁 시간에 복용한다면 밤 동안 몸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이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약은 매우 필요하며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하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밤에 자주 깨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변화에 대해 의사와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기를 권합니다. 단순한 대화 하나가 때때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히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믿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종종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매우 부드러운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소변을 보는 것처럼 겉보기에는 작은 문제일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몸을 조금만 더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깊이 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부분에 이르면 저는 보통 잠시 그분들을 바라본 뒤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자신의 몸을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보통 많은 일들을 따라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일, 가족,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임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정말로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에야 비로소 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건강한 상태에서 심각한 문제로 단 하루 만에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많은 작은 신호들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끊기는 잠, 아침에 느껴지는 약간의 피로감, 한밤중에 몇 번씩 깨어나는 일, 이런 신호들은 때때로 너무 미묘해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신호들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반복된다면 사실 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저는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수면의 질이 변하기 시작한 많은 노년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함께 일상의 생활 습관을 다시 살펴보면 답은 종종 아주 작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하루 동안 물을 마시는 시간,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 음식 속에 소금의 양, 저녁에 차나 커피 또는 다른 음료를 마시는 습관, 하루 동안의 신체 활동량, 이 모든 요소들은 몸이 수분과 호르몬, 그리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습관들 중 몇 가지 작은 부분을 바꾸기만 해도 몸은 보통 매우 분명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저는 하루 중 물을 마시는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좋아진 환자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 식사에 소금량을 줄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후에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 지나자 그분들의 잠은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머리가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올바른 방식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종종 노년의 환자분들께 건강을 돌보는 일은 몸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대화와 같습니다. 몸은 작은 신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른 시기에 그 신호를 듣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많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변화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물을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마시는 것, 저녁 식사를 조금 더 가볍게 하는 것, 몸이 매일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 조금 더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렇게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변화들이 몸이 작동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아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이제 밤에 깨어나는 일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밤에는 아주 깊이 잠을 잡니다. 어떤 밤에는 여전히 한 번 정도 깨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몸이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에 그는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모든 노년의 환자분들께 바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몸이 아니라 이해되고 올바르게 돌봄을 받는 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그것들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상 속의 많은 것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건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드렸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와 유익한 경험을 나누며 모든 분들이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많은 노년의 환자분들과 밤에 잠에서 깨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소는 의외로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따라 몸이 변화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이 평생 동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 안의 여러 조절 메커니즘들도 점차 변화합니다. 그중 하나는 밤의 소변의 양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이 잠을 자는 동안 소변의 양을 줄여주는 호르몬을 보통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이 덕분에 방광이 빠르게 차지 않게 되고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메커니즘이 예전처럼 강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밤에도 낮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소변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방광이 더 빨리 차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저는 상호 씨라는 또 다른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매우 신중하게 관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매일 걷기를 했으며 정기 건강 검진도 거의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꽤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도 매일 밤 2번이나 3번씩 잠에서 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의 생활 습관을 다시 살펴보았을 때 거의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는 저녁을 일찍 먹었습니다. 그는 저녁에 차나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소금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 그의 몸이 이전보다 밤에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노년의 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것이 항상 심각한 문제의 신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몸이 더 잘 적응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것 중 하나는 낮 동안의 신체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혈액순환과 배설 시스템이 보통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가벼운 산책,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 혹은 적당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수분을 더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낮 동안의 움직임은 밤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적절하게 움직인 몸은 더 쉽게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더 깊어지면 몸 안의 여러 시스템도 더 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또 하나 때때로 간과되는 요소는 빛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자연스러운 생체 시계가 있으며 빛은 그 시계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자연광에 노출되면 몸은 생체 리듬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몸이 활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더 분명하게 구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생체 리듬이 잘 조절되면 밤의 수면도 보통 더 안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이나 오후에 밖에 나가 자연광을 받는 시간을 가지라고 자주 권합니다. 하루에 약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야외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저녁 시간에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빛을 줄이도록 권합니다.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빛은 때때로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은 잠을 준비하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변화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상호 씨의 경우에도 낮 동안의 활동 시간을 늘리고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몇 가지 작은 습관을 조정한 뒤 그의 수면은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는 일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잠이 훨씬 더 깊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에 그는 이전보다 더 맑고 또렷한 상태로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많은 경우에서 자주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몸이 더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돕기 위해 작은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큰 변화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의 인내심, 조금의 관찰, 그리고 일상의 습관 속에서 몇 가지 부드러운 조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런 아주 작은 변화들이 우리가 훨씬 더 평온한 잠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노년의 환자분들과 수면과 밤의 잠에서 깨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몸은 단 하나의 버튼으로 작동하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작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매우 섬세한 시스템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저녁에 물을 마시는 습관만 조금 바꾸어도 수면이 분명히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여러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의 요소는 많은 노년의 분들이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조용한 긴장 상태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은 자신이 전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미 은퇴를 했고 예전처럼 일의 압박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꽤 평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몸은 여전히 아주 작은 걱정들을 안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는 종종 발견합니다. 그것은 건강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밤이 되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뇌가 계속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으면 신경계는 평소보다 더 높은 경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이 더 얕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이 얕아지면 방광에서 오는 아주 작은 신호에도 우리는 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혜진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2번이나 3번 정도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자 그녀는 많은 경우 먼저 잠에서 깬 뒤에야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원인이 방광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잠이 너무 가벼워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잠이 충분히 깊지 않으면 몸에서 오는 아주 작은 신호만으로도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혜진 씨의 경우 우리는 잠들기 전에 이완 습관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은 시간을 내어 아주 간단한 일들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몇 페이지의 책을 읽는 것,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 혹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숨을 쉬는 것. 이런 활동들은 신경계가 활동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천천히 전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잠을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는 다른 요소는 침실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은 수면 환경이 수면의 질에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너무 차가우면 몸이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쉽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일단 깨어나면 많은 분들이 방광이 실제로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밤에 깨어나는 습관이 점점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에서 깹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몸은 그 시간에 깨어나는 것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다음 밤에도 몸은 같은 주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잠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면 이런 반복은 때때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조용한 방, 편안한 온도, 부드러운 조명, 이처럼 아주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잠이 조금만 더 깊어져도 밤에 깨는 횟수는 줄어듭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사람의 몸은 매우 뛰어난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다시 찾아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많은 작은 변화들은 우리가 일상의 습관을 조정할 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관찰할 시간을 가지고 작은 변화를 인내심 있게 시도하기만 한다면 충분합니다. 수면은 건강의 많은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부드럽고 꾸준하게 돌볼 때 몸은 보통 긍정적인 신호로 답해줍니다. 밤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겉보기에는 아주 작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과의 대화가 이 부분에 이르면 저는 보통 잠시 멈춘 뒤 그분들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밤에 잠에서 깨어나는 일은 때때로 단지 방광이나 신장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 몸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노년의 분들께는 매우 익숙한 생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낮 동안 예전보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이기도 하고 삶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 안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몸이 덜 움직이면 혈액순환도 더 느려집니다. 몸속의 체액이 하루 동안 다리나 몸의 아래쪽 부분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으면서 많이 움직이지 않을 때 특히 쉽게 나타납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가 누워 쉬게 되면 이러한 체액들은 다시 몸 안에서 재분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장은 이 체액을 걸러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분들이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는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꽤 놀랍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밤에 소변을 보는 일이 단지 물을 마신 것과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낮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경호 씨라는 한 노년의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그는 예전에 건설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신체 활동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뒤 그의 삶은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잠을 매우 깊이 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는 매일 밤 2번이나 3번 정도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아침마다 피로를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가 예전만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조금 걸어 다니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변화를 하나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오후 가볍게 산책을 시작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야외에서 걸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는 오후에 앉아 쉴 때 가끔 다리를 펴거나 조금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보라고도 권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사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그는 다시 찾아와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끔 한 번 정도 깨기는 하지만 그
그 이상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잠이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변화에 대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노년의 분들에게서 또 하나 자주 나타나는 요소는 저녁 시간에 느끼는 갈증입니다. 긴 하루가 지나면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물을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마시는 물의 대부분이 저녁에 집중된다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방광이 그 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동안 물을 마시는 양을 좀 더 고르게 나누어 보라고 권합니다. 아침과 점심시간에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물의 양을 조금씩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이 물을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음료에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커피, 진한 차 혹은 일부 음료들은 방광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음료들을 저녁 시간에 마시면 밤에 잠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엄격한 규칙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몸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의 작은 부분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종종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의 작은 변화, 하루 동안 조금 더 늘어난 움직임, 더 잘 준비된 수면, 이 모든 것들이 몸이 더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조화롭게 작동하게 되면 밤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작은 문제들도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 만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몸을 관찰하다 보면 몸은 보통 스스로의 균형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제가 노년의 환자분들과 밤에 잠에서 깨어나는 문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항상 그분들께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일상의 습관이 얼마나 규칙적인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은 식사를 비교적 건강하게 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은 우리가 언제 먹고, 언제 마시고, 언제 쉬고, 언제 움직이는지도 함께 중요하게 여깁니다. 몸의 생체 리듬은 매우 섬세한 시계와도 같습니다. 일상의 습관들이 비교적 일정한 시간에 반복되면 몸은 보통 더 원활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 시간이 불규칙하게 바뀌면 몸 안의 여러 시스템들도 점차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저는 선영 씨라는 한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면이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비교적 평온하게 잠을 자지만 어떤 밤에는 이유도 모른 채 여러 번 잠에서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그녀의 생활 시간이 매일 꽤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녁을 6시에 먹고 어떤 날은 거의 9시에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지만 어떤 날은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겉보기에는 매우 사소해 보이지만 몸에게는 일정한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너무 늦어지면 우리가 잠을 청하려는 순간에도 소화 과정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면 몸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기보다는 여전히 활동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자주 바뀌면 몸의 생체 시계도 안정된 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잠은 더 얕아지고 쉽게 방해를 받게 됩니다. 선영 씨의 경우 우리는 큰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활의 리듬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비교적 일정한 시간에 유지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매일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이완 활동을 하나의 습관처럼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녀는 자신의 수면이 점점 더 예측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어나는 일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사람의 몸이 안정된 리듬에 매우 잘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요소는 잠자리에 들 때 느끼는 마음의 안정감입니다. 많은 노년의 분들은 밤에 여러 번 깨어날까봐 미리 걱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때로는 잠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걱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누우면 신경계는 보통 경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의 잠은 더 얕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이 얕아지면 몸은 아주 작은 신호에도 쉽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밤에 잠에서 깨어나는 이를 바라보는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라고 권합니다. 가끔 한 번 정도 잠에서 깨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편안하게 잠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음이 차분할수록 다시 잠들기가 보통 더 쉬워집니다. 또한 저는 환자분들께 밤에 깨어날 때마다 시계를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고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뇌는 더 또렷하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잠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생각과 습관의 작은 변화들이 때로는 매우 분명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수년 동안 노년의 환자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단지 약이나 치료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중요한 요소들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는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어떻게 쉬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귀 기울여 듣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작은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밤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겉보기에는 단순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부분들이 점차 개선되면 우리의 삶의 질도 함께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과의 대화가 이 지점에 이르면 저는 보통 그분들께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몸은 매우 드물게 아무 의미 없이 어떤 일을 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는 보통 그 뒤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잠에서 깨어 소변을 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항상 단지 불편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몸이 내부의 어떤 균형을 조절하려고 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노년의 분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의 많은 시스템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은 여전히 피를 펌프질하고 신장은 계속해서 혈액을 걸러내며 신경계는 수많은 복잡한 과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잠은 몸이 멈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다른 방식의 작동 상태로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만약 잠이 여러 번 끊기게 된다면 몸의 자연적인 회복 과정들 중 일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과 밤에 잠에서 깨어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들이 몇 번 소변을 보는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전체적인 수면의 질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분은 한 번만 잠에서 깨지만 다시 잠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두 번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이 듭니다. 이 두 경우는 아침에 완전히 다른 느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완벽한 수면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잠이 충분히 깊고 회복을 도와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보통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피로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연 씨라는 한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수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바꾸었고 저녁에 물을 마시는 양을 줄였으며 심지어 몇 가지 허브차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놀라게 한 변화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 밤 약 1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천천히 호흡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이 꽤 어색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침대에 누울 때 마음이 훨씬 더 차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은 더 부드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깨어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정신적인 요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몸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긴장된 마음은 몸을 계속 경계 상태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편안한 마음은 몸이 더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수년 동안 노년의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거의 언제나 단 하나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개 그것은 여러 가지 작은 습관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는지, 우리가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어떻게 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 우리 몸이 매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작은 습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몸은 보통 매우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바로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는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더 깊어진 잠, 더 적어진 밤중의 각성, 더 가벼워진 아침의 시작. 이런 변화들은 작지만 삶의 질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건강을 개선하는 여정은 결코 거대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보통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인내심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과의 대화가 마지막에 이르면 저는 보통 그분들께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몸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꾸준히 돌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수년 동안 노년의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거의 언제나 단 한 번의 큰 변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강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잠은 언제나 어떤 특별한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너무 늦은 저녁 식사는 우리가 쉬고자 할 때에도 몸이 계속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많은 물을 마시면 방광이 더 빨리 차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하루 동안 활동이 적으면 몸이 수분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저녁에 마음이 너무 분주하면 잠이 더 얕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면 밤에 잠에서 깨어 소변을 보는 일은 언제나 하나의 문제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통 여러 가지 작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조금의 식습관, 조금의 생활 리듬,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몸의 변화.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요소들 중 많은 부분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조금 더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몸과 마음이 천천히 휴식 상태로 들어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큰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어지면 몸이 자연스러운 균형을 다시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몇 주 혹은 몇 달 뒤 다시 진료실을 찾아와 잠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환자분들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복잡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은 더 깊어집니다. 아침은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도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밤에 잠에서 깨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선 자신의 몸을 인내심 있게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의 생활 습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그런 변화에 보통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매우 기쁩니다. 끝까지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앞으로도 노년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모든 분들이 자신의 몸을 더 잘 돌보며 매일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큰 힘이 됩니다.